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갤럭시 Z 폴드 5, 갤럭시 Z 폴드 플립과 같은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U자형 대신 물방울형 힌지로 개선되면서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고 기기를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맞닿게 되는 디자인이 구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 칩이 탑재되는 게 공통적인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갤럭시 Z 폴드 5는 S펜 수납을 포기한 대신 전작 대비 소폭 작아지고 약간 가벼워지는 소위 경박 단소가 이루어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갤럭시 Z 플립 5의 경우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가 3.4인치로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작의 폰 꾸미기를 할 수 없고 투톤의 느낌도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은 역변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2023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플래그십 모델은 1년에 2번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바타입의 갤럭시 S 시리즈, 하반기에 폴더블 폼팩터의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되는 게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발표가 매년 9월 이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 하반기 출시되는 모델이 갤럭시 Z 폴드 5와 플립 5라는 건 확정적인 미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점에서 예년에 비해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 비티크가 과연 삼성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앞당긴 7월 말에 언팩을 진행할 것이라는 일명 조기 출시 루머입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베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삼성 내부에서 정확한 디데이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언팩과 같은 글로벌 행사 같은 경우 주중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배제하는 게 일종의 관례와도 같습니다. 이는 해외 출장 시 휴일 수당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5일, 26일, 27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 IT 매체 기즈모 차이나에서는 국내 보고서를 인용해 7월 26일 수요일에 언팩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에서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 폴더블 조기 출시 카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 해외가 아닌 한국 서울이 언팩 장소로 유력하다는 루머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삼성에게 있어서 HQ, 즉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팩 행사와는 거리가 먼 후보지였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과 같은 해외 전략 거점에서 갤럭시 언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과거 갤럭시 노트 월드 투어에서 서울이 포함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언론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미디어 데이만 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언팩 장소 변경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순신 동상에 있는 서울 강안문과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서 갤럭시 폰 신제품이 공개되면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차기 갤럭시 언팩 행사 후보지에 이미 올랐다는 것이죠. 아이폰이랑 외세에 맞서 싸운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삼성의 속내가 들어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개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류 마케팅입니다. 미지의 새로운 시장인 폴더블 폰을 개척했다는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집중도가 높아진 한국에서 갤럭시 언팩을 여는 것은 예전과 달리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갤럭시 S 시리즈가 선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셀럽을 이용한 마케팅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보드를 점령한 BTS가 등장하면서 전격적으로 광고 모델로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위상 자체가 달라졌으니 충분히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서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메가시티인 만큼 충분히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폴더블 폰 경제 심화입니다. 최근 구글이 구글 I/O라는 독자 행사를 통해 자사 최초의 폴더블 폰 픽셀 폴더를 내놓았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폴더블 폰 시장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나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사용성이나 최적화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모토로라 같은 중국 업체들도 매년 최신 기술이 적용된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제품 경쟁력을 상실해 잠재 고객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
기업이란 걸 어필하고자 하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국가대항전과 같은 구도를 연출하여 소위 국뽕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네요. 세 번째 이유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입니다. 사실 삼성 폴더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한국 서울에서 언팩이 개최되는 걸 굳이 검토할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항인데 집토끼에 해당하는 본진에서 행사를 열 이유가 없는 거죠. 삼성이 폴더폰을 띄워낸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는데 여전히 비주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세와 대중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건 결국 갈망 이면에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지긋지긋한 패스트 팔로우라는 딱지를 떼고 퍼스트 무브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캐시카우인 스마트폰의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7월 말 조기 언팩이 이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1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가 반도체 적자의 일정 부분을 상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폴더폰이 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삼성 강남과의 시너지입니다. 지난 3월경에 국내 5번째 애플 스토어인 애플 강남이 신논현 인근에 오픈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애플 가로수길이 오픈된 후 평균 6개월 주기로 한국 시장에 애플 스토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서울 상륙작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시기에 애플페이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기능도 조만간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마치 초롱성과 같은 한국 시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국을 대표하는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다고 하니 단일 스토어 기준으로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제품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나 취업과 같은 소비자의 고민을 해소해주는 세션도 월 1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업무, 제품 서비스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해주는 오프 더 레코드 세션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GOS 이슈가 일파만파로 커져 공론화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던 만큼 사전 질문과 같은 필터링을 통한 수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애플 스토어와의 맞불을 택한 삼성 입장에서는 서울의 갤럭시 언팩 개최가 이루어지는 게 플레이그라운드 컨셉의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흥행하는 데 있어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저 비티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삼성스러운 체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선택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갤럭시 Z 폴드 5, 갤럭시 Z 폴드 플립과 같은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U자형 대신 물방울형 힌지로 개선되면서 화면 졸음을 최소화하고 기기를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맞닿게 되는 디자인이 구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 칩이 탑재되는 게 공통적인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갤럭시 Z 폴드 5는 S펜 수납을 포기한 대신 전작 대비 소폭 작아지고 약간 가벼워지는 소위 경박 단소가 이루어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갤럭시 Z 플립 5의 경우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가 3.4인치로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작의 폼꾸미기를 할 수 없고 투톤의 느낌도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은 역변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삼성 덱스를 지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폴드 5보다는 플립 5를 좀 더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유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